안녕하세요. 정문 1층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코인테크랑요, 제주 맥주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두 종목을. 질문하셨는데요. 코인테크랑 제주 맥주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셨죠? 두 가지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코인테크 먼저 잠깐 보면요. 여기를 먼저 봐야 되겠죠? 8월 중순을 먼저 볼게요. 여기를 먼저 보게 되면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3200선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1050선 그리고 코인테크는 그 다음부터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보시면 어때요? 코인테크는 그 이후로 주가가 올라갔다 지금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인데 종합주가 지수는 오히려 내려왔죠. 그죠?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죠. 이렇게 오히려. 그러면 코인테크는 조금 별개 개별 종목 성질이 좀 띄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세적 흐름을 먼저 이렇게 보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죠.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연동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뭐 완전 따로 노느냐 이렇게 보면 최근의 행보는 약간 그 종합주가지수 모습하고는 조금 비슷하죠, 그죠? 이렇게 비슷하죠. 최근의 모습은. 그러나 그 전의 모습은 완전 다르게 움직였다. 그냥 개별적 움직임이 좀 성질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게 되면 월봉이에요. 그리고 주봉이고요. 그죠? 자, 보시면 주봉하고 월봉에서 보게 되면 요 흐름은 아직 깨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저항이 되게 많았죠. 매물이 되게 많았었는데 올라갔다가 아래 걸 다른 적이 있었죠. 한 2, 3개월 전에. 그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여기를 이제 깨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 트렌드 자체는 안 깨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코인테크는 여기만 깨지지 않는다면 요 라인, 그러니까 가격으로 말하면 한 이 정도 되니까 한 25,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29,000원인데 굉장히 비싸죠. 한 26,000원 정도 되네. 26,000원. 26,000원 선일 기준을 삼아서 요거만 깨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요런 도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모양은 괜찮은 거죠. 그래서 올라갔다 눌림을 주고 올라갔다 다시 눌림을 주고 이 트렌드는 깨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정도 보이고요. 자,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높아집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그리고 이런 저항이 있었는데 그 자리를 이렇게 지지 발판을 삼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25,000원 정도 확대를 하게 되면 25,000원 정도를 깨지 않는다면 코인테크는 조금 이거 좀 비싸져 있어요. 기존에서 그죠? 올라갈 성질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런 흐름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수렴을 하다가 한번 폭발적으로 갔다가 눌림을 주고 이 매물이 만약에 25,000이 이게 빠져버리면 이 매물에 대해서 저항이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주가는 다소 소강 상태로 빠지면서 주가는 다시 밀릴 수가 있겠는데 25,000원 깨지지 않으면 이렇게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주목 대상이 되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만 보고 또 얘기할 수 없으니까 기본 볼까요? 소형주입니다. 우량 기업이고 코스닥에 있죠. 제조 기계 장비고요. 그죠? 시가총액 2,785억입니다. 오늘은 한 뭐 0.3% 4% 거의 뭐 보합권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기본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코인테크를 볼게요. 그죠? 2차 전지. 그죠? 뭐 아까 다시 보면 제조, 기계 장비, 2차 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뭐 이쪽에 자동 설비, 이런 쪽으로 하는 회사 같죠? 자, 재무정보 볼게요. 재무정보를 보게 되면, 233억, 286억, 169억, 요건 좀 빼고요, 추정치니까. 그러면 올해 들어와서는 200억대에서 100억 이렇게 이 자리를 유지가 되는데 뭐 안정적 구조는 조금 캐치는 좀 비키죠, 그죠? 좀 캐치는 찍히죠. 실적 자체가. 자, 우리가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매출액 구조가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형국에, 그 다음에 이게 좀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익이 좀 극대화시키면서 우상향으로 좀 올라가면 주가도 이렇게 계단 상승적으로 가는, 소위 말해서 실적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모습이 좀 보여야 되는데 좀 들쑥날쑥하는 모습이 최근 1년간 이렇게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초, 그다음에 올해 전반기 그리고 올해 후반기로 들어와서는 주가가 이렇게 밀린 이유도 약간 불안한 모습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이슈가 있어서 가격이 갔던 거죠, 그죠? 자, 근데 연간 실적 볼까요? 자, 연간 실적을 보니까 768억, 911억, 454억 보기는 올해 그러니까 2018년보다 그리고 2019년도 늘었다가
작년에 많이 줄었어요. 그죠? 많이 줄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영업이익과 내용이 괜찮았었는데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작년에 줄었다는 것은 조금 뭔가가 반토막 났어요. 며칠 자체. 그죠? 뭔가 약간 불안한 모습이 보였는데 분기 시작 다시 봐볼게요. 분기 시작 다시 보게 되면 예전만큼 회복하는 것은 조금 600억에서 한 7, 800억? 한 1000억 정도 가까이 조금 늘어나긴 늘어난 것 같죠. 그죠? 많이. 그러면 실적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는 늘어났지만 그 전에 비해서는 회복 단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요 실적 모멘텀 자체가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다시 주가는 밀렸죠. 그러면 이 자리는 더 중요하겠죠. 이 자리는. 왜냐하면 오랜 시간에 이 저항 매물이 있었던 자리인데 이게 여기 저항 매물 있었던 건데 주가 레벨 높였어요. 그죠? 근데 이게 거품났다면 분명히 깨지겠죠. 깨지겠죠. 그러나 최소한의 이 정도는 유지해 줄 수 있었을 때 이게 이슈가 됐거나 뭐가 있었던 간에 이 자리를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여기가 무너진다는 것은 이 주가 레벨의 영역에 바뀌어 버려요. 그죠? 근데 이제 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들쑥날쑥하는 모습이 있지만은 안정적으로 좀 갈지 어떨지는 좀 캐치를 찍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25,000원 자리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여기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자, 코인테크 글로벌 대형 기업과 78억 규모 수주 계약 체결 19시간 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분기부터 대규모 수주 예상. 그러니까 뭔가 후반기 됐을 때는 코인테크가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이미 주가가 반영이 됐었던 게 아닐까, 미리. 그런 생각도 들죠, 그죠? 근데 최근에 주가가 밀렸어요. 그 얘기는 종합주가지수가 밀리면서 약간 연동될 수 있겠다. 뭐 여러 가지 추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이게 미리 반영이 됐다가 다시.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런 매운데 계속 2차 전기, 뭐 코인테크파 급등 다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2차 전지 이슈 때문에 갓쓸고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과하다 생각하니까 좀 주가가 좀 빠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요, 이제 정리해서 해보면 첫 번째 실적은 좀 들쑥날쑥하다가 최근에 다시 좋아질 것 같은 그런 그리고 후반기에는 좋아질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죠? 두 번째 모멘텀 자체가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을 또 한번 뒷받침될 수 있는 뭐 2차 전지 이런 내용들은 계속 이어가는 거니까 모멘텀 좀 있다고 보여지고 세 번째는 차트 분석 속에서 가격 분석이라고 하죠. 요건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부분이 25,000원이라는 자리를 이렇게 여러 번 지금 살펴봤더니 이렇게 그 전에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가격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좀 살려 있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2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코인테크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도 일어날 위치가 아닌가 싶은 거죠. 우리가 주식의 흐름에 대해서 예측해보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 분석이라고 하죠. 분석을 해서 전망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건데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우리가 분석하기에는 저는 개인 입장에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그렇게 맞지도 않고요. 결론은 잘 맞는 것도 있지만 맞지 않을 때 어떻게 대할까 할 건가. 결국엔 그게 가격 분석이죠. 그래서 가격 분석이라고 하는 차트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가격들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약한 개미잖아요. 그러니까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뚜렷하지 않으면 항상 망설여지게 되죠. 사는 것도 망설여지고 잘못됐을 때는 내가 대응하는 것.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돼요. 주식은 역시 장기 투자를 해야 돼.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수익이 잘 나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내리는 게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몇몇 간 걸 가지고 자꾸 장구 타자고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요게 코인테크도 그런 면에서 보면 25,000원 기준을 가지고 위에서 놀면은 한번 사볼 만한 거고 밑으로 쳐져서 놀면 그게 저항대가 돼버리니까 매물이 쏟을 수 있는 거죠. 수급 문제는 정말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회사도 누가 사줘야 주가가 올라가죠. 아무리 나쁜 회사도 누가 사주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기준 잡는 매매는 정말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주 맥주 한번 볼게요. 제주 맥주. 얘를 물으셨는데 저는 일단 이건 돌린다는 모습보다는 아직도 내려오는 모습이죠. 고가가 계속 낮아지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래서 뭐 이거는 여기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겠죠. 그죠? 여기를. 지금 추락하는 모습 속에서 이거를 좀 사보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 이거는 돌린 게 아니죠. 돌린 게 아니죠. 그죠? 아직
하락 쪽에 유지가 되고 있죠. 돌리려면 적어도 이렇게 노는 모습 속에서 여기를 지지를 해주고 저점이 높아진 상태에서 돌려줘야 되겠죠. 이런 정도는 꺾어줘서 이렇게, 그죠?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요거는 조금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도 그런데요. 요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캐몬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 얘기는 적어도 주가가 내려오던 흐름이 보이다가 꺾어서 이런 동작은 나와줘야죠. 최소한. 근데 제주 맥주는 이게 현재는 여기쯤에 있는 거거든요. 아직 돌린 모습이 나온 게 아닌 거죠. 여기쯤에 있던 모습은 여기 모습하고 똑같은 걸 또 밀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나 얘는 캐몬은 돌려줘서 어제도 우리 현님들 수익 나신 분들 꽤 됐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런 점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캐몬은 지지와 저항이 뚜렷하게 또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죠? 그래서 저항을 받았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럼 비교를 해볼게요. 제주 맥주를 비교해보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돌렸다기보다도 아직 내려가는 추세죠. 내려가는 추세. 그러니까 돌린 모습이 좀 나와야 된다는 건데 아직은. 그리고 여기 보시면 거래가 엄청 많았죠. 여기 그죠? 여기 제일 많았죠. 최근에.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인가 거래가 많았다는 거, 올라오다 또 부딪히고 이 매물도 많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돌려서 한참 이렇게 걸려서 나갈 거예요. 아마 나간다면. 근데 만약에 올라가서 어떤 이슈가 이익됐다. 그럼 해볼 만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은 하락 지속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락 지속형. 그죠? 자, 그런데 이번 달 들어와서 이번 달 좀 멈췄어요. 그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뭘 보냐면 여기서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제주 맥주. 자, 이거 한번 보면요. 실적 먼저 볼게요. 실적 먼저 보면 일단은 파란색이죠. 그죠? 일단 파란색이고 연간 실적 볼게요. 요거는 뭐 추정치니까 아직 파랗습니다. 그죠? 예.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뉴스나 이슈인지 볼게요. 음료 성장 기업 순위 1위 하이트진로 2위 롯데제품 3위 제주 맥주이 나옵니다. 그죠? 저기 나오고요. 한정판 맥주 한 판, 제주 맥주 4%. 여기 이제 12월 달에 초에 딱 있었는데 여기 뭐 잠깐 이렇게 움직였던 거죠. 저런 거 갖고 움직이긴 그렇죠. 그죠? 예. 어쨌든 보시면 뭔가 강력한 이슈도 없고요. 현재는 매출액도 그렇고요. 그죠? 주가의 흐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주 맥주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최소한의 이런 흐름이 그죠? 안 좋으니까 누가 계속 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예측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단 올라갔다가요. 눌림을 주고 그 자리를 다시 돌아갈 때는 의미가 있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돈의 흐름이라고 보면 누군가 지금 같이 하락을 지속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보시면 한 달 정도는 멈췄어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한 달 정도는 멈췄다가 또 밀렸잖아요. 또 밀렸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부정적 시각이 아니라 여기 매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매물이 많기 때문에 여기가 그죠? 여기도 매물이 많았던 부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여기가 한참 거래가 됐는데 못 이겼죠. 그러니까 제주 맥주는 적어도 3,000원을 넘어가서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야 이 매물 소화하면서 이게 부담이 없어서 이렇게 되면 4,000원 열리고 이렇게 열리잖아요. 근데 지금 2,500원대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조심스럽다 접근이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주 맥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3,000원을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넘어가고 나서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슈가 또 있는지를 살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주 맥주는 산재했어요. 아직 이거를 매매하기에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뭐 제가 뭐 일개 유튜버가 얘기한다고 해서 뭐 주가가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그건 모르겠으나 적어도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이 연속으로 갈 때는 같이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걸 뭐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돈이 들어와서 이 회사의 가치가 있다면 누가 사서 들어 올려와 주겠죠. 그래서 돈의 흐름이 상승 쪽으로 다시 바꿔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3,000원에서 물린 게 너무 많은 거죠. 매물이. 그러니까 이것도 극복을 해줘야 되는 대상인데 섣불리 주가가 조금 올라왔다고 해서 이렇게 가기에는 이 매물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이런 점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문의 침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설정 부탁드립니다.